2022년 10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전략기술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원천이자 경제를 넘어 외교안보까지 고려한 전략기술 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은 기존의 국가안보기술 개념을 확장한 범주에 해당하는데 국가안보기술과는 특정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기술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비축하는 개념의 접근이 가능했다면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와 같이 미래지향적인 산업 분야에 해당하면서 쌓아둘 수 없고 국가적 수요가 발생할 때 즉시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전략기술 분야는 또 다른 측면의 특수성인 첨단성에 있어 위험도가 높은 단계의 민간의 선제적 투자를 마냥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기술은 전통적 안보기술과 같이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적 역량을 확보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초기 단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민간 협력적 혁신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전략기술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이 산업화를 이루는 민간 협력적 혁신이 필연적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의 전략산업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가 정하는 전략적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향식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체계가 필요하고 부여된 임무에 대해 국가적 혁신 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기관의 큰 두 축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책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의 융합적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책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혁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은 부여된 미션에 따라 경계 없는 자율협력이 가능한 혁신 플랫폼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민간기업, 대학, 규제, 조세, 보험, 자본투자 주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체 불가성에 기반하여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 생산품에 해당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술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산업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의미이고 이를 위해 기존 R&D 중심의 혁신 지원 정책의 범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연구개발 지원과 그 후속 단계의 기술사업화 지원이 주를 이루던 방식에서 나아가 기술사업화 뒷단의 전달체계와 혁신 채택 과정을 포함하는 혁신적 기술의 사회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단절 혹은 장애 요인으로 작동되어 온 요소를 해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결과의 용처를 사후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부터 수요 발굴과 접수가 포함되는 수요 기반의 실용적 연구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민간은 수요를 제기하고 성숙한 기술을 실용화하는 주체로서 상호 협력적으로 혁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국가 중점 산업 육성 전략에서 이러한 관점의 전략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기술, 부상기술, 첨단기술의 특성을 내포한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의 원천성과 동시에 산업적 역량을 확보하는 응용 개발 단계의 실용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산업의 잠재성이 높은 기술 분야를 더욱 객관적,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책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연구가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중개연구는 통상 기초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요구하는 수요자에게 연결하기 위해서 TRL 4에서 7단계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초연구가 산업계 수요자의 투자 의사결정 수준만큼 구체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요 기업에서 혹은 정부에서 실용화 단계의 투자를 중개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개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밀러 연구소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제약산업계의 대형 제약사, 투자사를 제휴 형태의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연구 성과의 제약산업계 수요 기업과의 매칭, 그리고 또 이것을 기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인 스타트코돈이라고 하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기술 이전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기술의 산업적 실용화를 전제로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업적 요소, 특히 단절 없는 투자 구조의 확보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생산, 구매 등 전 과정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혁신적 기술이 상용화되는 과정이 선형적 절차를 따르는 과정에서 분절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여러 문제 중에서도 자금적 분절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서는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 단계별로 발생하는 투자의 주체화 방식을 선행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을 적용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블렌디드 펀딩이라는 방식을 통해 기술 사업화 과정에 결핍된 자금 흐름과 투자 의사결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민간의 실용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하는데, 앞서 설명한 밀러 연구소 사례처럼 산업계 제휴사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데이터 교환 협약, 자산 교환 협약과 같은 표준화된 약정서 및 계약서를 기반으로 하여 당사자 간 논의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보 수요에 대한 공공시장의 구매조건부형 연구개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전략기술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나 민간에서 경제성 등의 이유로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마중물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장의 제공과 테스트 배도화가 필요하고, 각 부처의 임무에 따른 공공수요 연계형 연구개발을 통해 정부가 투자하고 최초 구매자가 되어주는 혁신 생태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약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협력과 통합을 통한 조정의 시대입니다. 협력과 통합을 통한 최적화만이 쓸모가 없으면 도태되는 지금의 시류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의 혁신 정책은 충분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혁신 정책의 도전을 이어가자는 것입니다. 연구개발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형적 혁신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을 혼합한 새로운 정책 체계를 구상하고 창의적 정책 도구를 적극적으로 실험하는 그런 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이 이어질 때 국가가 지향하는 전략기술이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완성되어 가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